안녕하세요. 헬로 굿맨의 배동성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옷이 얇아지면서 누구나 생각하는 게 있죠. 바로 다이어트죠. 작년에 입었던 옷 맞지도 않고 내 몸매는 볼품없이 더 뚱뚱해졌습니다. 자, 이럴 때 다이어트 나도 해봤지만 살이 안 빠지더라 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건강하게 몸 다치지 않고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비법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가 21세기 신종 전염병이라 지목한 비만. 우리나라의 경우도 나날이 그 심각성이 높아지는데요. 지난 10년간 비만 인구는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일명 뱃살이라고도 불리는 내장지방. 장기 사이사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내장지방은 좀 무서운 표현으로 안 아픈데 죽는 병이라고도 하죠. 내장지방 주변에는요, 혈관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그에 의해서 각종 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주로 심장이나 뇌 쪽 혈관 질환인 심근경색증, 그리고 뇌졸중, 혈관성 치매 등을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등 성인병의 발병률을 높이는데요. 대사증후군의 경우 무려 4배 이상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평소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탓에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요. 다시 살찔까봐 무서워서 운동하고 싶어요. 아무래도 혼자 굶거나 운동 조금씩 하니까 누가 옆에서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많이 요요가 왔었어요. 한약으로도 먹어봤고 그리고 헬스장이나 이런 다 운동해왔는데 요요가 결국 오더라고요. 다이어트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원래 체중으로 돌아오는 요요 현상. 이는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요요 현상을 한없이 방치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질병의 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요 현상이 5kg 정도 이상이 왔을 때 조금 더 다시 노력을 시작해야만 요요의 위험성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다이어트와 요요의 무한 반복을 끊는 건강한 체중 감량법, 헬로 굿맨이 알려드립니다. 자, 화창한 여름 날씨에 지금 노원구의 공원에 나왔는데요. 헬로 굿맨, 오늘 사례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 보여주세요. 아, 이겁니까? 오늘 사진도 아니고. 와, 오늘의 힌트 여러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1057083. 오늘의 첫 번째 굿맨에 대한 힌트는 달랑 숫자 7개. 갑시다. 네. 일단 출발은 해보는데요. 1057083.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걸 갖고 지금 찾으라는데 사람을 우리 어머님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혹시 뭔지 아시겠어요, 아버님? 배낭을 물어보면 내가 알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핸드폰 전화번호 이게. 핸드폰도 아니고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애매하냐고. 애매하죠, 지금. 미스터리한 숫자에 대한 실마리는 풀리지 않고 굿맨에 대한 궁금증은 더욱 커져만 가는데. 야, 이거 사람 찾다가 시간 다 가겠네, 오늘. 아, 주인공을 찾아야 뭐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다이어트 했는지를 알 거 아니냐고. 아, 이거 너무 힘드네. 바로 그때 오! 뭔가 발견한 MC 동성. 뒤로 간 사람 있네? 뒤로 좀 와야겠다. 왜 뒤로 걸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뒤로 걸으면 좋습니다. 아, 뒤로 가는 게 좋긴 좋죠. 근육을 많이 씁니다. 아이고. 근데 제가 사람을 잡고 있으니까 잠깐 멈추시고. 뒤로 걸으면서. 아니, 잠깐요. 1057083. 네. 요 분을 제가 지금 오늘 찾아야 돼요. 과연 이분은 숫자의 정체에 대해 알고 있을까요? 이거는 번호를 네. 띄어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105 띄고 70 띄고 83 이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변천사입니다. 아, 변천사. 네, 제 몸무게예요. 죄송합니다.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굿맨 신목민 씨. 105kg, 106kg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가는 몸무게 아니에요? 그게 뭐 찌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한번 어렸을 때 청국장이랑 된장찌개에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밥을 많이 먹었어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구나.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막 되게 건강한 거 이상으로 몸이 많이 뚱뚱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많이 먹으면 어느 정도 먹었던 거예요? 그때는? 밥을 정말 뭐 쌀밥 3공기 먹고 그리고 저는 밥도 밥인데 그거 이상으로 반찬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혹시 그때 당시 사진이나 뭐 이런 거 있어요? 혹시? 휴대폰 속에 고이 감춰뒀던 사진을 꺼내 보여주는데요. 우와. 어렸을 때부터 차츰차츰 붙은 살은 성인이 됐을 무렵 100kg이 넘게 불어나고 말하는데요. 문제는 단순히 살만 찐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뚱뚱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였어요? 사람들의 시선? 뭐 그런 것도 좀 일단 기본적으로 쑥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쳐다보겠죠. 그런 것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제가 21살 때 12월 군번으로 입대를 했는데 그 입대 4일차 만에 훈련소에서 소대장님이 저보고 집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몸이 아무래도 좀 뚱뚱하고 고혈압 같은 게 있어서 그 충격으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독하게 살을 뺀 군맨. 날씬해진 몸으로 다시 군복무를 마칠 수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무리하게 한 체중 감량에는 부작용도 따랐습니다. 일단은 많이 뺀 이후에 사실상 제가 밥을 너무 많이 먹던 사람이 안 먹어서 살을 빼다 보니까 위가 너무 작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밥을 먹으면서부터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라면 반 개 먹으면 포만감이 너무 느껴지니까 그렇게 조금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 점점 좀 맞춰진 것 같아요. 무리한 다이어트를 했었던 군맨의 몸 상태는 이상이 없을까요? 병원에서 정밀한 검사를 통해 군맨의 상태를 확인해 봤는데요. 혈액 검사도 기본적인 거를 체크해 봤는데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 수치도 간 수치도 아주 정상입니다. 지금 몸 상태는 아주 양호, 색적이라는 거 다 설명해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복부 비만이 심했던 군맨. 비만한 환자에 비해 내장 지방이 적은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부터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70kg까지 가면야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자고 하면 또 많은 걸 포기해야 돼요. 생활이 이제 또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죠. 너무 다행이고 진짜 군맨이 된 기분이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서울 도원구의 한 아파트. 이곳이 우리 신목민 군맨이 사는 곳입니다. 군맨 검증도 했겠다. 본격적으로 군맨의 다이어트 성공 비결을 배우기 위해 집으로 향하는데요. 집으로 올라가기 위해 자연스럽게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성씨. 그런데 저는 계단으로 올라갈 거예요. 네. 바로 2층이시구나? 아니요. 따라오시면 압니다. 따라가면 네. 계단을 밟으실 때 발을 반만 디디시는 게 훨씬 근육 운동이 많이 됩니다. 아이고, 과연 계단 운동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 빠르게 걷는 것보다 이제 계단을 오르는 것이 칼로리 소모가 2배 가량 더 많이 소모된다고 하고 있고요. 종아리 근육이라든지 허벅지 근육, 뭐 엉덩이 근육까지 단련이 돼서 하체의 안정성을 만들어주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계단 오르는 게 더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무릎 통증이라든지 뭐 허리 통증이 생기는 경우는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진의 한 논문에 따르면 매일 하루 2회 5분 이상 계단을 오르내리면 체중과 체지방량이 감소할 수 있다는데요. 간단하지만 효과가 상당하죠. 이렇게 생활 속에서 틈틈이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한 것이 바로 우리 군맨의 첫 번째 비결. 군맨은 멈출 생각 없이 계속 올라갑니다. 괜찮으시죠? 힘드네. 그래서 얼마나 더 올라가면 돼요? 많이 힘드시면은 여기서부터 2층 더 올라가면 됩니다. 2층만 더 올라가면 돼요? 2층만 더 2층 정도는 참고 할 수 있지. 거의 다 오셨습니다. 네. 사실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도 우리 동성이 형 열일하시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이제 다 왔어. 네. 이제 어디야? 이제 괜찮으시죠? 아니, 나는 힘드네. 힘들다고 했을 때 2층만 더 올라가는 게 그게 가장 운동 효과가 정말 많은 게 이제 2층만 더 올라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내가 힘들다 했을 때 거기서 좀만 더, 하나만 더, 그때부터 운동이 된다더니 그 효과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3층이라. 집이 3층이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많이 힘드셨죠? 여기야? 네,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야, 집 한번 찾기 힘드네. 네, 이제 들어가시면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네. 들어가시오.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굿맨의 집. 우선 굿맨 방부터 살펴보는데요. 여기가 잠옷인데. 네. 야, 그동안 했던 작품들이에요? 네. 이야, 연출가 겸 MC라는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굿맨.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뜻 맞는 친구들이랑 제가 연출 맡아가지고 무대에서 이제 이렇게 좀 같이 멋진 연기자가 되는 거. 네, 연기도 하고. 굿맨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 앞에 서서 웃음과 기쁨을 주는 것을 좋아했다는데요. 이제 그 꿈을 실현하기에 앞서 좀 더 당당한 모습으로 서고자 했던 것도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건강 문제로 인한 훈련소 퇴소라는 아픈 기억을 굿맨만큼이나 또렷이 기억한다는 굿맨의 아버지. 그때 아버님 심정이 어떠셨어요? 이거 황당하더라고요. 군대 가서 훈련 받으면 좀 어떻게 날씬해가 올 줄 알고 보냈지만 군대에서도 훈련 못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4일 만에 내 아들인데 내가 봐서는 최고 훌륭한 아들인데. 그래도 무심하고 꼭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데 가는 생각은 꼭 있었거든요. 아유, 건강해졌기에 아팠던 과거 일도 웃으며 들을 수 있는 거겠죠. 계단을 많이 올리셔가지고 배고프실 것 같은데. 식사를 좀 배가 좀 고파요. 네. 다이어트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식단 관리. 우리 굿맨은 체중 감량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갈색 잡곡들을 먹어왔다는데요. 이것이 바로 굿맨의 두 번째 다이어트 비결입니다. 근데 잡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네. 걸 넣어서 밥해 드셔요? 네, 이거 있는 걸 전부 다 넣어서 섞어서 먹는데요. 퀴노아하고요, 그리고 이건 쥐리. 귀리. 네, 그리고 적토미도 있고, 네, 렌틸콩도 있고. 렌틸콩. 네. 이런 갈색 잡곡들은 다이어트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현미나 귀리 등의 이런 갈색 잡곡들은 흰쌀에 비해서 베타글루칸이라는 물질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이 식이섬유소는 우리 몸에서 물을 흡착해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상당히 포만감을 주게 되고요.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배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혈청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소 번거롭지만 백미를 제외하고 다양한 종류의 갈색 곡물을 섞어 밥을 짓는데요. 굿맨이 이렇게 먹게 된 데에도 다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예 무식하게 밥을 안 먹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 의욕이 저하가 되고 뭔가 기운이 좀 딸린다고 할까? 그럼요. 네, 에너지가 탄수화물이 사실 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어야겠다고 해서 좀 해결책을 낸 게 이렇게 그럼 잡곡을 좀 섞어서 잡곡만 쌀은 먹어야겠다. 최대한 줄이고 네. 잡곡을 위주로 해서 밥을 네. 드신다. 최소한의 탄수화물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한 굿맨의 노하우인데요. 이렇게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은 8가지 잡곡을 넣은 밥이 완성됐습니다. 네. 8가지 네, 곡식이 다 들어간 밥입니다. 냄새만 맡아보셔도 상당히 고소해요. 네, 고소하게 밥이. 느껴지실 거예요. 네. 이 정도. 좋아요. 자, 우리 MC 동성의 밥부터 밥그릇에 담아주는 굿맨. 그런데 저 그릇은 이겁니다. 뭐예요? 이거 소주 종종짠 아니에요 이거? 탄수화물을 제가 100g 정도를 먹거든요. 100g? 네, 그래서 아침, 점심에는 40g 먹고 저녁에는 이제 조금 덜, 그거의 절반 20g. 그럼 요거에 또 반만 먹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이고, 하루에 100g의 탄수화물만 먹는 게 굿맨의 세 번째 다이어트 비결. 아니 근데 이렇게 적은 양으로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나라 하루 식사 총 에너지량에서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한 65% 정도 됩니다. 미국인은 평균 45%예요. 그래서 다소 높은 편이죠.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우리 몸의 인슐린 농도가 높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체지방이 축적되는 컨디션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의 가장 기본은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이 하루 평균에 한 350에서 45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3분의 2 그리고 2분의 1까지 단계적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에는 남들 먹는 만큼에서 시작해 300g, 200g, 그렇게 100g까지 차츰차츰 줄여왔다는 굿맨. 100g이면 하루에 식빵 3.5장 정도 먹는 거라고 하니 워낙 식성 좋았던 굿맨에게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굿맨의 다이어트 식단 두 번째 재료는 뭘까요? 바로 생물 오징어. 종이 행주를 이용해 껍질을 벗겨낸 후 비교적 몸통보다 콜레스테롤이 많은 다리와 머리를 제거해 조리를 준비하는데요. 아니 이 오징어를 먹는 이유가 있어요?
오징어는 일단은 단백질 섭취를 좀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단백질 하면은 보통 우리가 뭐 닭가슴살 많이 먹잖아요. 네, 닭가슴살 저도 맨 처음에 먹었어요. 먹었는데 계속 그거만 먹다 보니까 첫 번째로 물리고 계속 너무 많이 먹으면 단백질 과다로 요산이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징어로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은 것도 있네. 많이 먹으면. 네. 먹기 좋게. 네. 오징어에는 소고기의 약 3배 정도 많은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또한 오징어의 풍부한 타우린 성분이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억제해줘 다이어트 식단으로 최고의 재료라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곰맨의 똑똑한 선택이 돋보이는 다이어트 밥상 완성! 하하, 보기만 해도 건강해질 것 같네. 자, 우리 주인공 우리 목미 씨가 차린 최고의 밥상. 와, 예전에 많이 먹어도 수저로 막 그러니까 티스푼으로 이렇게 사실 이렇게까지 먹지는 않은데 제가 그래도 뭔가 속도를 맞춰서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자, 한번 드시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8가지 갈색 곡물이 들어간 밥맛은 과연 어떨까요? 어때요? 야, 밥이 맛있어요. 네, 맛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먹었어요? 한 공기를? 옛날에 가져와봐요. 먹었던 거. 옛날 저는 사발 있잖아. 이거는 찢어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냉면 그릇 같은데 쓰된 그릇에다가 먹었어. 이런 그릇에 먹었어요. 와, 이거 비교해보면 못 들어가도 한 30개는 들어가겠네. 그렇게 먹을 때 이제 살이 막 부쩍부쩍 늘더라고요. 그러고 얼굴에 먹을 때는. 네. 그렇지만 이렇게 결단하는 거 보면 대단하다 싶어요. 우리 아들이지만. 그리고 굿맨의 밥상에서 빠지지 않는 또 한 가지 음식 바로 청양고추. 고추는 아무래도 매운 성분이 캡사이신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래가지고 저 그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고추를 먹습니다. 이거 그럼 청양고추예요? 좀 매운 고추, 예, 청양고추입니다. 자, 우리 MC 동성도 매운 고추 맛에 도전해보는데 저게 매운데. 와. 반면 어머, 너무도 평온한 우리 굿맨의 얼굴. 역시 독하게 살을 뺀 분이라 다르네. 굿맨은 나름의 철칙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요. 식단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 그래도 올해부터 네, 이렇게 좀 규칙적인 식사를 위해 오래전부터 꾸준히 작성해온 식단 일지입니다. 매일 그날 먹은 음식과 체중을 재서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일기처럼 이렇게 해놨네. 네, 거기는 이제 5월 14일 토요일 아침 잡곡밥 40g, 오이 당근.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저녁 오바, 몸무게 금 늘어남. 내일부터 음식 조절 철저히. 저 자신과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저한테 조금 이렇게 압박감을 더 주어서 옛날의 그런 뚱뚱한 몸으로 안 돌아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이게 정말 큰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먹은 만큼 칼로리 소모하는데 운동만 한 게 없죠? 과연 굿맨이 다이어트 하는데 도움받은 운동은 어떤 걸까요? 자, 그럼 먼저 맛있는 거 먹었으니까 일단 나와서 운동을 좀 한번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버피 테스트인데요. 우선은 양손을 바닥에 짚으시면 됩니다. 바닥에? 네, 바닥에 이렇게 짚으시면 되는데요. 시선은 최대한 앞에를 봐주시면 정면을 좋습니다. 보고. 네, 그리고 이제 이 양 다리를 뒤쪽으로 쭉 뻗으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다리를 모읍니다. 다시 모으고 그리고 일어나면 됩니다. 네, 끝이에요. 원래 버피 테스트는 체력 테스트를 위한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간단하면서도全신의 운동 효과를 주는 유산소성 근력 운동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인데요. 버피 테스트 10회 만에 땀이 줄줄 쏟아져 내리는 효과 보이시죠? 버피 테스트라는 게 아시다시피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만 하는 경우보다는 그리고 근력 운동이 같이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버피 테스트가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과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무릎 관절염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꼭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합니다. 어느새 군대 교관으로 변신한 MC 동성. 105-7083 올빼미. 자, 과연 버피 테스트 몇 개까지 가능한지 오늘 테스트한다. 자신 있나? 자신 있습니다. 목소리 봐라.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유, 이러다 우리 굿맨 잡겠어.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앞으로 살 찌겠습니까? 안 찌겠습니까? 안 찌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건강을 해치겠습니까? 안 해치겠습니까? 건강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댁에서 시간 날 때마다 이 퍼피 테스트 하시면 온몸에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퍼피 테스트 운동 마치겠습니다. 아유, 갑시다. 감사합니다. 한바탕 운동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두 사람. 운동 후에 수분 보충은 필수죠. 자, 집으로 돌아와 시원한 물 한 잔을 대접하는 굿맨. 하지만 굿맨은 물도 그냥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과연 굿맨의 물에서는 어떤 맛이 날까요? 무슨 맛이에요? 아까 나는 비린데. 네, 다시마로 만든 물이에요. 다시마는 네. 요리하거나 그럴 때 이렇게 네네. 우려서 넣잖아요. 네,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돼서 이 물을 저는 보통 많이 먹습니다. 다시마로도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았다는 굿맨. 과연 다시마의 어떤 효능 때문일까요? 다시마 속에는 알긴산이 풍부해서 지방질의 흡수를 늦춰주고 라마닌 성분은 혈압을 떨어뜨려주면서 당질과 지방질의 흡수를 지연시켜서 당뇨병이나 비만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동의보감에도 곤포라 불리던 다시마의 효능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시마는 몸속 노폐물을 배출하고 몸이 붓는 것도 치료했다고 합니다. 굿맨의 다시마 물은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자, 우선 다시마를 적당한 크기로 자른 후 비린맛을 줄여주기 위해 뜨거운 팬에 덮어줍니다. 그리고 미리 팔팔 끓였다가 조금 식힌 물에 더 끈 다시마를 넣고 24시간 정도 우려낸 후 마시면 된다는데요. 살을 많이 뺐으니까 무대에도 설 때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되게 저 사람은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여서 좀 프로페셔널하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MC, 레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굿맨을 찾아 나서야 할 때 한가로 이 커피를 마시고 있는 MC 동성. 근데 오늘 웬일로 이렇게 나를 놀려? 그러니까 쉬게 만들어. 사례자를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사례자. 오늘 사례자를 못 찾았어. 아니 오늘 당장 녹화하는데 아직까지 사례자를 못 찾으면 어떡하냐? 할 일 제대로 못한 제작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나 본데요. 오늘 안에 못 찾으면 이때 울리는 전화벨 소리.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배동성입니다. 누구십니까? 제가 살을 좀 많이 빼서 제보하려고요. 살을 얼마나 빼셨는데요? 제가 살을 한 33kg 정도 빼거든요. 진짜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신 곳으로 찾아갈게요. 아유, 다행이네, 다행. 겨우 살았네. 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와, 가시죠. 커피 잘 마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자. 아이고. 자, 그럼 제보자를 만나러 가볼까요? MC 동성을 기다리고 계시나 본데. 어서 오세요, MC 동성. 어디 계세요? 빨리 와보세요. MC 동성 깜짝 놀라겠네. 맞는 것 같은데. 맞다니까. 진짜 아까부터 기다렸다니까. 빨리 와보시라니까 지금. 저분인가 혹시? 안녕하세요. 혹시 전화 주신 심혜선 씨 맞아요? 네, 맞아요. 아유, 반갑습니다. 미인이시네요. 아니 33kg를 뺐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요. 증거할 수 있는 거 혹시, 그래야 저희가 촬영을 할 수 있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뭔가를 꺼내는 제보자. 증거 자료를 확실하게 챙겨온 모양인데요. 여기. 와. 이분이 33kg을 감량한 그분 맞나요? 최고 많이 나가셨을 때가 몇 킬로까지 나가셨어요? 최고 많이 나가실 때는 임신해 있었기도 했고 네. 87kg까지 87kg. 33kg를 빼신 거니까 지금 현재는 54kg 정도. 네. 이 정도 되면은 저희 사례자로 주인공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굿맨으로? 아유, 반갑습니다. 네. 너무 고맙고요. 네.
번째 굿맨 직접 제보 전화를 준 심혜선 씨. 무려 33kg을 감량했다는 굿맨. 그의 과거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최고 절정기였 때는 아까 87kg까지? 네, 87kg까지 나갔었어요. 사춘기 때 이제 친구들이랑 놀고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쪘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학 때 술을 이제 먹기 시작하면서 많이 먹은 건 아닌데 그래도 술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통통을 유지를 했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먹는 걸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던 굿맨. 사춘기와 대학 시절을 거치면서 차곡차곡 몸무게가 늘어났는데 임신을 하면서 87kg까지 된 겁니다. 다이어트는 어떤 다이어트 해보셨어요? 헬스, 수영, 그리고 댄스, 스포츠 이런 것도 해보고요. 네, 근데 정작 이제 중요한 식단 조절이라든지 그런 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운동하고 힘들면 먹고 운동하고 먹고 그러면서 점점 찌고 결혼하면서 아무래도 야식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네, 살이 계속 찌더라고요.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했던 지난날 과연 건강에는 이상이 없었을까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된 게 이제 살이 찌면서 이제 지방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수치나 이런 거는 조사해 보셨어요? 네. 수치라는 게 이제 평소에는 그냥 생활하면은 모르잖아요.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상상을 못하죠. 다들 이렇게 볼 수가 없으니까.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임신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임신하게 되면 각종 검사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이렇게 피 검사를 했었을 때 수치가 너무 높게 나오더라고요. 당시의 간 수치는 466, 기준치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겁니다. 방치하면 지방간염으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 지방간. 하지만 임신 중이라 약물 치료도 힘들었다는데요. 어때요? 살 빼고 나니까 뭐가 제일 좋아요? 일단은 몸이 너무 가볍고요. 가벼운 건 말도 할 필요가 없고 아픈 게 다 사라졌어요. 아무리 말로 좋다 해도 좋은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를 만나서 정말 심혜선 씨의 몸 상태가 어떤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신 있습니까? 네, 자신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가시죠. 네, 가시죠. 건강한 몸을 되찾기 위해 30kg이 넘게 체중을 감량한 굿맨. 지방간 판정을 받기도 했었는데 과연 현재의 상태는 어떨까요? 여기 간의 일부인데요. 원래 색깔이 이렇게 비슷해야 돼요. 콩팥이랑 간이랑. 여기 보시면은 비슷한 걸 볼 수 있고 초음파신 걸 보면 예전엔 이 간이 지방간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하얗게 보이죠. 네. 이제 이번 검사에서는 까맣게 거의 정상간에 다시 도달을 했습니다. 지방으로 덮여있어 하얗게 보이는 과거에 비해 현재 굿맨의 간은 아주 건강한 상태입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 40인데 466이었거든요. 10배 이상이었는데 지금 체중 감량하신 후에 15로 정상 범위 내로 들어왔습니다. 내장 비만이 있을 경우에는 2.2배 이상 지방간 발생이 높다는 최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장 비만과 지방간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간의 원인이 되었던 복부 비만 역시 정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하, 축하드립니다, 굿맨. 초음파를 보니까 2년 전에는 중증 지방간이었습니다. 지방간 중에서 가장 심한 중증 지방간이었는데 지금은 정상간으로 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아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굿맨 검증도 끝났으니 자, 그럼 33kg을 감량하기 위한 방법들을 차근차근 살펴봐야겠죠. 그럼 이제 비법을 좀 알려주세요. 네, 집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제 비법은 먹는 거거든요. 먹는 거 중요하죠. 네,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그럼 좀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부탁드려요. 네. 다이어트를 할 땐 지방 함유와 칼로리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무척 제한되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굶을 수는 없는 노릇. 그때 굿맨이 생각한 요리랍니다. 두부를 적당량 넣고요. 우유랑 두부를 넣어서 파스타를 만들 건데요.
평소 면 요리라면 자다가도 눈을 뜨던 군맨. 특히나 파스타는 일주일에 한 번이 멀다 하고 먹었던 음식이랍니다. 지금 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두 파스타예요. 우유랑 두부를 만든. 우두 파스타. 네. 근데 아니 두부하고 우유를 넣으면 글쎄, 또 고소하긴 하겠네. 크림 파스타랑 비교해서 손색이 없어요. 손색이 없고. 무조건 굶거나 양을 줄이는 절식으로 다이어트에 성공했었지만 곧바로 요요가 오는 경험을 수차례 했던 군맨. 때문에 꾸준히 균형 잡힌 다이어트 식단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저칼로리 요리법. 곤약면으로 파스타를 만들어요. 곤약은 칼로리가 거의 제로잖아요. 그쵸. 면이 먹고 싶을 때 한 번씩 먹고 있어요. 평상시 즐겨 먹는 음식들을 칼로리가 낮은 재료로 바꿔서 요리하는 것이 그 방법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우두 파스타 역시 일반적인 생크림을 사용하는 것보다 칼로리를 훨씬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스파게티에 흔히 쓰는 생크림에 비해서 우유와 두부를 쓰시게 되면 상당히 지방의 함유량도 낮아지면서 칼로리가 떨어지게 되고요. 또 포화지방이 생크림에는 많은데 두부와 우유를 쓰게 됨으로써 상당히 식물성 지방을 쓰기 때문에 불포화지방산을 늘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 역시 꼭 챙겨 먹어야 하는데요. 샐러드가 뭐 드레싱도 있어야 될 텐데. 그쵸? 드레싱은 어떻게 뭘로 대체해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예, 기다릴게요. 가만히. 잠깐만. 네. 드레싱에도 색다른 비법이 숨어 있는 듯하죠. 뭔가를 꺼내는데 이거는 드레싱 소스를 만드는 비법이에요. 비법이에요. 혜선 씨만의 비법? 네. 자, 맛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뭔지 맞춰볼게요. 절대미각 배동성. 맛이 어때요? 표정이 좀 안 좋구만. 이게 바로 풋사과 분말이에요. 풋사과요? 제가 다이어트 하는데 꾸준히 먹고 있는 풋사과예요. 풋사과는 홍옥이나 부사, 아오리 등 모든 사과가 익기 전의 상태인 미숙 사과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크기는 4cm 이하에 무게는 4g 미만인 상태를 풋사과라고 이르죠. 최근 이 풋사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풋사과 속에 들어있는 폴리페놀 성분 때문입니다. 풋사과 속엔 폴리페놀이 무려 62%나 들어있는데요. 이 풋사과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풋사과 속의 폴리페놀에는 퀘르세틴과 클로로젠산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폴리페놀은 우리 몸에서 지방 대사를 촉진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게 됩니다. 따라서 살을 빼는 데 효과적이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복부 비만이 해소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경도 비만인 사람들이 12주간 풋사과 속 폴리페놀을 섭취했더니 내장 지방과 허리둘레 등이 감소했다는 연구도 있었는데요. 실제 실험 참가자의 복부 CT입니다. 풋사과 폴리페놀을 섭취하기 전과 후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풋사과가 주목을 받는 건 요요 현상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섭취 중단 4주 후에도 내장 지방 면적과 총 복부 지방 면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요. 이런 폴리페놀은 일반 사과보다 풋사과에 약 10배가량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풋사과의 많은 폴리페놀 중 주목할 것은 바로 올리고메릭 프로시아니딘인데요. 비타민C와 E보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폴리페놀의 일종인데 녹차의 주성분인 카테킨이 여러 개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게 되는데 혈액 속에서 중성지방의 어떤 흡수라든지 또 이제 소장에서의 어떤 체지방 흡수 자체를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가 내장지방을 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뱃살이 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풋사과 폴리페놀이 혈액 속 중성지방 농도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자, 이런 풋사과를 이용한 굿맨의 드레싱. 요거트도 들어가고요. 빠지지 않고 풋사과를 넣어요. 풋사과와 요구르트, 양파를 다져서 만드는 굿맨표 특제 드레싱. 매일 먹어야 하는 채소를 질리지 않고 색다르게 즐기는 굿맨만의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드레싱까지 만들어 먹으려면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드레싱을 사서 드시는 게 아니고 직접 만들어서 드시네요.
사서 먹는 드레싱은 아무래도 당이 높다 보니까 안 먹니만 못하죠.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내 건강에는 조금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직접 내 몸에 맞는 네. 맞춤 드레싱을 탁 만들어 드시는 거네. 네, 그때그때 먹고 싶은 걸로 살짝 뿌려가지고 먹고 있어요. 굿맨의 또 다른 다이어트 비법, 칼로리가 낮은 드레싱을 그때그때 만들어 먹는 것. 하나 더 배워볼까요? 양파 조금 들어가고요. 간장 1스푼 들어가고요. 참기름 1스푼 들어가고요. 그리고 통깨, 풋사과 분말을 넣어요. 33kg을 감량한 이후 드레싱 하나에도 많은 신경을 쓰는 굿맨 때문에 간단한 요리라도 요요 억제에 도움이 되는 풋사과는 빠지지 않습니다. 식사하세요. 예. 아이고, 다 됐어요? 네. 야. 굿맨의 건강을 지켜준 저칼로리 풋사과 식단 완성! 사람이 음식을 먹을 때 먼저 눈으로 한번 먹잖아요. 네. 아주 예쁜데요? 네. 네. 맛은 어떨지 한번 봐볼게요. 드셔보실까요? 네, 잘 먹겠습니다. 야, 우유와 두부와 곤약 파스타. 칼로리 높은 크림 파스타 대신 우유와 두부 그리고 칼로리 제로인 곤약을 이용한 일명 우두 파스타의 맛이 무척 궁금해지는데요. 맛이 어때요? 그거 맛있다. 여름 전에 콩국수 많이 먹잖아요. 네. 콩국수 대신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유가 들어가서 그런지 콩국수 맛이 나요. 평소 먹는 걸 좋아하던 굿맨. 이렇게 칼로리를 낮추는 요리법으로 다이어트를 시작하면서 힘든 과정을 잘 견뎌 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리법뿐만 아니라 굿맨이 생활 습관을 바꾼 것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눈치챘는지 굿맨을 유심히 살펴보는 배동성 씨. 아니 남들이 보면 무슨 고기라도 씹어 드시는 줄 알겠네. 좀 오래 씹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입안에서 문드러질 때까지 꼭 오래 씹는 편이에요. 그 살찐 사람들 보면 물도 빨리 마셔요. 뭐든지 빨리빨리 먹어. 네, 보면은. 예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벌컥 벌컥 마시고 그냥 뭐든지 빨리 먹고. 우리 너무 빨리빨리야. 식사는 천천히. 다이어트를 위해선 식사 시간은 15분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이제 굿맨의 또 다른 비법을 만나볼 시간. 든든하게 배도 불렀겠다. 먹은 만큼 움직여라. 굿맨이 말하는 다이어트 철칙입니다. 이야 멋지시네. 와 배동성 씨 어깨는 그냥 하늘로 날아가겠는데. 다이어트에 있어 식이요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운동이죠. 과도한 의욕으로 무리하게 운동을 하기보다는 가볍게 스트레칭으로 15분 정도 몸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를 수축시켜주는, 분란시키는 심혜선 씨가 저희 센터에 오셨을 때는 80kg 중반으로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의 관장님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현두분이 이렇게 그렇죠. 요만하신 분이 되셨네요. 네, 아주 슬림하고 날씬해. 러닝머신. 첫 순서는 유산소 운동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러닝머신. 하나 둘. 야, 발 맞춰서 걷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근데 이렇게 천천히 걸어서 운동이 되려나? 격렬한 운동도 아니고 서서히 걷는데 이 정도 갖고 살 빠져요, 이게? 3-2 운동법이라고 아세요? 3-2 운동법? 3-2-2. 3-2-2. 7분 만에 운동을 끝냄으로써 다이어트 하는데 힘들이지 않고 짧게 운동하는데 효과는 크게 극대화시키고. 네, 맞아요. 좋네. 속도 한번 올려볼까요? 네. 천천히 걸으며 몸을 풀어준 뒤 서서히 속도를 올리는 굿맨. 일명 3-2-2 운동법인데요. 3분간 워밍업을 한 뒤 2분간 달리고 2분간 걷는 것을 반복하는 운동법입니다. 숨이 찰 때까지 달리다가 쉬는 것을 반복하는 일종의 인터벌 트레이닝인 셈이죠. 오랜 시간 동안 운동하는 것을 버거워하던 굿맨에겐 이 방법이 아주 효과적이었다고 해요.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게 이제 고강도의 운동과 저강도의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속적인 저강도의 운동보다는 다이어트에 더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강도 운동 후에 이제
우리 신진대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신진대사율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칼로리 소모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근데 운동 후에도 이 신진대사율이 높아진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우리 쉬는 기간에도 칼로리 소모가 좀 더 많이 발생합니다. 덩실덩실. 아, 덩실덩실. 춤추듯이. 이렇게. 네, 빠르게. 제가 스피닝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전거 역시 인터벌 트레이닝으로 이용하는 군맨. 저 같은 경우는 근육을 만드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고 느리게 이렇게 다이어트 하는 방법이 저한테는 오히려 맞더라고요. 다리야. 불과 30분 했을 뿐인데 3시간은 지난 것 같네. 어딜 가든 내장 지방 감소와 요요 현상 억제에 도움을 주는 풋사과 가루를 늘 챙겨 다닌다는 군맨. 운동을 할 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운동 끝나고 물 마실 때도 풋사과를 타서 먹나 봐요. 네, 저는 운동하면서 틈틈이 풋사과를 넣은 물을 마시고 있어요. 물을 제대로 마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운동 중 수분이 소실되면 오히려 식욕이 증가할 수 있어 다이어트에 역효과가 나기 때문이죠. 군맨이 물에도 풋사과를 넣어 마시는 이유를 한 논문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풋사과 속 폴리페놀을 섭취한 사람들의 몸속에는 지방 분해 호르몬인 아디포넥틴의 양이 섭취 전보다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아디포넥틴은 달리기나 등산 같은 격렬한 운동을 할 때 우리 몸에서 분비가 돼서 지방세포를 태우고 그리고 지방세포의 사이즈를 감소시켜주는 지방 분해 호르몬입니다. 일명 착한 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하죠. 풋사과를 많이 드시거나 폴리페놀 섭취를 늘리시게 되면 아디포넥틴 호르몬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짧지만 강도 높은 운동을 끝낸 두 사람. 군맨은 나머지 비법을 전수받으러 갑니다. 자, 운동 후 간식을 준비 중인 군맨. 무심코 먹는 과일에도 당 수치가 높거나 칼로리가 높은 것들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거 자몽 아니에요? 네, 자몽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우리 몸의 노화를 막아주는 그런 영양분이 많대요. 특히 여성분들한테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낮은 칼로리의 자몽은 군맨이 즐겨 먹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도 풋사과를 넣어요. 풋사과 마니아답게 주스에도 빠지지 않는 풋사과 가루. 체지방 감소를 위해 풋사과 폴리페놀을 하루 600mg 섭취하는데요. 이 양은 풋사과 40개가 250배 정도 농축된 양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간식거리를 준비하는 군맨. 다이어트의 최강자답게 간식은 모두 채소들. 냉장고 속 돌아다니는 채소들을 모두 긁어 모은 것들입니다. 배동성 씨, 이쪽으로 오세요. 네. 와, 이게 뭐예요? 이거는 자투리 채소를 만든 김말이거든요. 일식집에나 볼 수 있는 김말이를 집에서 이렇게 짜투리 채소로 만드는 거예요? 네. 간장을 깔고. 김한장을 이렇게 깔고요. 채소를 이렇게 본인이 먹고 싶은 만큼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요. 군맨이 제안하는 마당 쓸고 돈 줍는 일거양득 다이어트 비법. 살찔 걱정 덜어주고 냉장고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채소 김말이.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방으로 접으시고 똘똘똘똘 말아주시면 돼요. 어렵진 않네요. 쉽지만 모양은 아주 그럴싸한데요. 87kg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순 없다. 현재 군맨의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시켜주는 채소 김말이와 풋사과 자몽 주스입니다. 맛이 궁금하죠? 간식으로 야채 김말이 한번 말아봤고요. 한번 드셔볼까요? 네. 맛있어요. 상큼한 맛에 아삭한 식감이 일품인 채소 김말이. 아차, 생당근과 오이는 함께 넣지 마세요. 자몽과 풋사과 가루까지 들어간 군맨의 건강 주스. 5년은 더 젊어지시겠네, 배동성 씨. 야, 오, 거의 자몽 100%를 갈아놓으니까 상당히 새콤하네요. 군맨이 감량한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 풋사과.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공복 시에 먹는 것보다는 식사 후라든지 아니면 식사 중간에 먹는 것이 좋고, 또 처음 먹을 때는 소량씩 먹다가 몸에 별 문제가 없을 경우에 점차 늘려나가서 좋겠고, 처음부터 너무 많은 양을 먹다 보면은 속도 쓰리고 또 가스도 많이 차오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차례 다이어트와 요요를 반복했지만 마침내 그 사슬을 끊은 군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굶지 마시고 이렇게 꾸준한 운동과 식사를 하면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저처럼 건강하게 살을 뺄 수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하는 다이어트. 하지만 체중계 바늘은 자석이라도 붙은 듯 예전 몸무게로 돌아오고야 마는데요. 반복되는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을 겪고 계신가요? 이 지긋지긋한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군맨들에게서 그 해답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영순이!